업데이트가 언제 되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연초부터 테슬라 관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바로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사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라고 해서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은 UI, UX를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선물을 해줘서 이른바 테슬라 오너들을 굉장히 기쁘게 해줬던 전례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지난 겨울이죠. 23년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는 특별하다 게 딱히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죠. 올해는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요. 반갑게도 겨울이 아닌 봄, 그러니까 스프링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 화면부터 보고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방금 보신 화면은 미국에서 스프링 업데이트, 이른바 버전명 2024.14 버전 업데이트 배포가 된 차량의 UI 화면이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은 비주얼 업데이트입니다. 자, 메인 화면 UI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전 12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UI 변경이 테슬라에서는 12번 업데이트인가 봐요. 요거는 저도 확실치가 않은데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량 디자인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멋지게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 파킹을 넣었을 때 지금은 이제 2분할되어 있는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현재는 2분할로 이제 왼쪽에 이렇게 차량 정보가 작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제어 항목이라던가 지도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작게 표시되는 것처럼 요런저런 작은 UI 변화도 추가로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멋져진 것 같아요.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글쎄요, 완전히 새 차 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2020년에 테슬라 모델 3를 처음 사고서 이런 대규모 UI 업데이트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평균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차량 UI 전체가 싹 바뀌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2년마다 새 차를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대규모 변화를 어떻게 보면 OTA라는 기능 한 방으로 제공해주는 자동차 제조사가 있었나 싶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반갑기도 하고 심지어 고마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여기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적용 모델이 적혀 있는데 메인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일부 차량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신 버전이죠. 라이젠 칩이 들어간 차량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대신에 대상 차량은 이제 글로벌 전 차량이 대상이고요. 모델 S, X, 3, Y 전 모델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작게 S하고 X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적용 시기는 영상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업데이트 배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 사례들을 지켜봤을 때 국내 적용 시기는 빠르면 5월 안에 이제 업데이트 배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핸드프리 트렁크 옵션 적용입니다. 테슬라는 기존에 없던 옵션이나 기능들을 이렇게 OTA 업데이트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핸즈프리 트렁크라고 하면은 양손을 쓸 수 없을 때 이 발을 트렁크 밑에 쓱 넣어가지고 트렁크를 열어주는 기능을 말하잖아요. 보통 이런 기능이 있는 차들은 요 밑에 부분에 센서를 인식해서 열리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이걸 테슬라가 미리 그 센서를 달아놨다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테슬라에 달려있는 기존 기능이나 혹은 센서들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런 옵션들을 사후에 추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핸즈프리 트렁크는 과연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냐? 여기에 들어간 기술이 UWB 라고 하는 근거리
위치 기반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이 테슬라의 핸드폰 키를 지원하고 있죠. 이게 차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제 키를 작동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써보면 살짝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테슬라 앱이 뭐 일종의 장시간 안 써가지고 슬립 모드로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워크아웃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잠금을 해제하고 열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인식이 안 될 때도 가끔씩 있고요. 방향성, 그러니까 전후, 좌우 뭐 이런 위치까지는 인식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UWB 기술을 활용하면은 차와의 거리 인식은 물론이고요. 차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 운전석 쪽에 있는지, 트렁크 쪽에 있는지, 프렁크 앞쪽에 있는지 이런 어떤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2024.2.3 버전, 그러니까 그때 업데이트 할 때 이 기능이 릴리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핸드폰 키를 가진 사람이 이 트렁크 뒤쪽에 서 있으면은 이 핸즈프리 트렁크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발상이 참 재밌죠. 여기 보시면 또 신형 모델 3, 모델 X 차량만 적용이 된다고 써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모델 Y 같은 EV 차량에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델 Y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역시도 해당 관련 기능이 칩에 내장되어 있는 모델에만 작동이 가능한데 이때 적용해줬던 모델이 모델 3하고 신형 모델 3 그리고 모델 X에만 적용이 됐었어요. 아마 이 차종에만 해당 기능의 칩셋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형 모델 3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도 이 기능이 이제 제한이 되는데 여기 아이폰 11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아이폰에서는 요거를 와이어밴드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칩이 적용된 게 아마 아이폰 11 버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리고 플러스로 신형 모델 3나 모델 X 오너분들이라면 이번 업데이트 때 핸즈프리 트렁크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위치 기반 기술만 가지고 이 기능을 구현하면 이 트렁크 앞에만 가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트렁크가 막 열리고 하는 오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이 카메라 센서하고 연동을 해서 뭐 추가적인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여기 작동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테슬라에서는 센츄리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블랙박스 기능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블랙박스라고 하면 보통 사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전후 2채널 제품들이 많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때 이제 활용되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카메라들을 활용해서 전후는 물론이고 좌우, 실내까지도 뭐 일종의 5채널, 6채널 개념으로 영상 녹화가 되거든요. 문제는 요거 영상을 이제 확인하려면 차에 타서만 재생이 가능했는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 앱으로 미리 보기 할 수가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이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이 차를 건드리거나 하면은 앱 알람으로 이제 올 수 있게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내 차를 건드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오류인 건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멀리 있는 곳 원격으로도 이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꽤나 획기적인 업데이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차 환경이 열악하거나 또 외딴 곳에 주차할 일이 많은 곳에서는 진짜로 필요한 기능이긴 하죠. 자, 네 번째 업데이트 기능은 트립바 기능 추가입니다. 참, 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경로 정보만 보여지던 것에서, TVM이나 카카오맵처럼 경로상의 교통 상황,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업데이트 되는 기능을 넣어줬었거든요. 요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려면, 맵의 전체 경로를 이제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봐야지만 전체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요걸 이제 내비 하단에 트립바를 넣어서, 내가 전체 경로상에서 현재 얼만큼 왔는지, 그리고 전체 경로상의 교통 상황은 어떤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큰 기능은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시인성 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주는 테슬라를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 기능은 전 차종에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가입이 돼 있는 고객이어야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포티파이 관련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치 간의 동기화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핸드폰으로 스포티파이 앱을 사용해서 이제 음악을 듣다가 테슬라 차량에 타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듣던 그 내용 그대로 동기화해서 연결해주는 기능 같습니다. 일종의 애플 기기들 간의 동기화 같은 거를 다른 모바일 기기와 테슬라 차량으로 연계해준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이것도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세세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섯 번째로 이것도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 기능인데요. 실시간 교통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해주다 보면은 더 빠른 경로를 또 중간에 안내해줄 때가 있잖아요. 보통 티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걸 이용하시다 보면 있는 기능인데요. 요걸 이제 테슬라 순정 내비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와이퍼 작동법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와이퍼는 와이퍼 버튼을 누르고 수동으로 단계 조정을 이렇게 클릭해서 하거나 혹은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쓰는데요. 이 테슬라가 이 와이퍼 관련돼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동으로 쓰면 되긴 하는데 이 최근에 출시된 테슬라 RWD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 센서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오토 와이퍼에 약간 오작동 이슈가 있어요. 비가 내리거나 할 때 이제 비 내리는 양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와이퍼가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으로 제가 일부러 조작할 때가 좀 있거든요. 요게 좀 살짝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 조절할 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조정을 했던 거에서 핸들에 달려있는 요 스크롤 버튼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요 와이퍼 속도도 조정할 수 있게 UI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터치 없이 운전 중에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써봐야 되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뭐 게임을 포함해서 몇 가지 자잘한 업데이트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로 이것도 이제 내비 관련 기능인데 과속 카메라 알람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순정 내비 쓰시면서 스마트폰 내비를 동시에 켜놓고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요 과속 카메라 알람 기능이 순정 내비가 없기 때문에 요걸 같이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기능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데요.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건. 아홉 번째로 앞에 기능하고 연계된 기능이라고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것도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앱에서는 이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 요즘에 구간 단속 구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간 단속 구간에서 이제 현재 달리고 있는 평균 속도 그리고 이제 남은 구간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추가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존엔 맵들에는 있는 기능인데 순정 내비에는 없었던 기능이라서 이것도 추가가 되면 꽤나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이번 업데이트는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는 정말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열 번째로 어댑티브 하이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이게 신형 모델 3를 포함해서 기존 모델 Y RWD 차량에도 하드웨어적으로 적용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을 안 해서 기능을 일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적용 차량은 요즘 신형 차량뿐만 아니라 1세대 모델, 그다음에 모델 3 다 포함이 되고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전 차량은 다 여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아주 반길만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1번째로 비치버기 레이싱 2라고 하는 게임이 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길만한 업데이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뭐 그 외에도 캐빈 과열 보호 기능 업데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뭐 사실 이미 있고 여기 보시면 적용 차종을 보니까 사이버 트럭만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사이버 트럭 관련된 업데이트 드린 것 같아요.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도 밑에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사이버 트럭에만 해당되는 업데이트 항목들이 좀 여러 개 보입니다. 이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안 관련 세세한 업데이트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미디어 플레이어 UI도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차 중일 때 전체 화면 모드에 맞게 새로운 플레이어의 UI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는 업데이트가 되면 한번 리뷰를 상세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UI 이번에 변경에 맞춰서 이 충전할 때 디스플레이 표시 방식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있네요. 내부에서 트렁크를 열 때 기존에는 열기 닫기 버튼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가 열리는 폭이 상당해서 천정이 좀 낮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이 트렁크가 활짝 열릴 때 위에가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차 안에서 문을 못 열고 직접 내려가지고 위를 보면서 문을 열고 중간에 버튼을 또 눌러가지고 멈추고 뭐 이런 조금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불편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차 안에서도 열면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요것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기능이 추가되는 건데, 요런 테슬라의 디테일은 정말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자잘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긴 한데, 뭐 다 설명드리긴 뭐하니까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거 재밌는 자료라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오너들에게 브랜드별로 재구매 의사를 설문한 겁니다. 근데 자료의 결과가 좀 흥미로워요. 이 브랜드별 재구매 의사에서 테슬라가 87%로 압도적인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2위가 이제 바로 렉서스인데 68%, 격차가 상당하죠. 3위 역시도 도요타로 54%, 2위와 3위도 격차가 좀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격차가 좀 자잘합니다. 기존 테슬라 오너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테슬라 차량으로 다시 재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테슬라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하죠? 이 흔히 테슬라를 맹신하는 집단을 테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애플의 이 앱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이제 광팬들을 말하는 용어죠. 이런 팬덤이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나오는 건가? 저는 오늘 스프링 업데이트 버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런 세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테슬라만 모델 3, 모델 Y 예전 모델, 그 다음에 이제 RWD 세대째 이제 타고 있는 오너인데요.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왜 너는 테슬라만 타냐? 뭐가 그렇게 좋길래 테슬라만 구매를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딱히 한마디로 답은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답은 글쎄 뭐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가 다르다는 걸까? 이거는 그냥 사실 느껴봐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흔히 테슬라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 테슬라 타보신 분들은 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조사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위가 현대 36%, 기아가 꼴찌 33%를 차지했잖아요. 요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기차를 일방적으로 까고 싶지는 않아서 더 이상 언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업데이트가 언제 되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빠르면 5월 안에 될 것 같고 늦어도 6월 정도에는 국내에 이제 이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미국은 일부 지역에선 배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느긋이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모든 기능을 다 공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테슬라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또 빠르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제겐 너무 소중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